안녕하세요. 저는 대체투자 19기 수강생 서동재라고 합니다. 올해 하반기 하나대체투자 자산운용 투자 직무에 최종 합격하였습니다. 어디였다고요? 그 집 부서가? 총합 채용이어서 투자 직무로 합격을 했는데 아직 부서 배치는 최종 확정되진 않았습니다. 다른 회사에서 인턴을 하고 있는 와중에 전화를 받아서 너무 기쁘게 이제 춤을 추다 보니까 사수가 혼냈던 그런 기억이 있네요. 학과 여쭤볼 수 있어요? 저는 경북대학교 경영학부를 졸업했습니다. 학점은 4.5 만점에 4.1 정도 됐던 것 같습니다. 열심히 했습니다. 혹시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나이는 27살입니다. 학교 다니시면서 학회나 대회 저는 학교 다니면서 동아리나 대외 활동을 한 적은 없고 제가 군대를 장교로 다녀와서 학군단 생활을 좀 하면서 학사 공부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격증 취득하는 거 있어요? 제가 자격증은 CFA 레벨 1이랑 이제 영어 자격증 오픽 AA를 취득을 하였고 투자자산운용사는 없었습니다. CFA 그래서 많이 혼났습니다, 면접장에서. 자격증은 제 생각이지만 투자자산운용사는 라이센스격으로 좀 필수적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 외의 자격증은 본인이 공부를 하고 싶다면 회사에 입사해서 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국제 자격증 같은 경우는 대체 투자 쪽이랑 직결된 자격증이 없을 뿐더러 소요되는 시간이나 금전적인 비용이 엄청 크기 때문에 취업준비생 입장에서 준비하는 거는 좀 기회비용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굳이 이제 추가적으로 어떤 교육을 듣겠다면은 부동산 자산운용 전문인력 교육이나 개발 전문인력 교육을 수강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닙니다. 아니 그게 그 취준생분들 들을 수 있는 그 투자자산운용사가 있어야지 들을 수 있는데 제가 투자자산운용사가 없어서 수강을 못했던 거고 실제로 제가 하나대체 OT를 갔을 때 그 두 가지 교육을 임원분들께서 추가하면 좋다고 말씀도 해주셨습니다. 비용이 되게 비싸요. 뭔가 300이요? CFA나 FRM 같은 시험도 이제 시험 응시하는데 한 200~300만 원 들거든요. 대체 투자 쪽에 취업 준비를 하시는 분들이라면은 대부분 부동산 쪽에는 이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관련된 지식을 쌓기 위해서는 차라리 관련된 교육을 듣는 게 더 올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CFA 공부를 하면은 전통자산 관련된 것들은 좀 포괄적으로 배울 수 있지만 대체 관련된 거는 진짜 시험에 5% 정도밖에 안 나오거든요. 좀 너무 우회 방향이 아닌가. 아니요, 학교 관련된 거는 물어보신 분들이 없으셨고 한 번은 학점 관리 좀 잘했다, 성실해 보인다는 얘기는 들었습니다. 블라인드 아닌데였어도 학교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으세요. 일단 투혼사 없는 친구 한 명 더 있어서 같이 공부하고 있고 그만큼 정량적인 요소나 이런 것들이 막 엄청 뛰어난 사람들만 합격한다 이런 건 확실히 아니에요. 자기가 선호하는 직무, 가고 싶은 직무를 선택하는 게 최우선적으로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 못지않게 중요한 게 또 시장에서 그만큼 수요를 하는 직무를, 수요가 있는 직무를 선택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지금 당장 금융투자협회나 아니면 사람인 같은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은 대체투자 관련된 직무들은 여러 회사에서 기회가 많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을 노리고 제가 선택해서 준비한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그런 것들을 좀 말하기가 어렵더라고요. 내가 진짜 대체투자랑 부동산 자산을 하고 싶어서 왔다고 어필을 하고 싶은데 그거를 아무도 이제 믿어주지 않는 거죠. 그때는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게 영어나 CFA 레벨 1 정도긴 하지만 그거 가지고 이제 왜 대체투자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답변을 제가 좀 잘 하지 못했던 것 같고 그리고 또 답변을 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실제로 제가 알고 있던 것도 적었고 대체투자 관련된 활동을 했던 게 없었기 때문에 그때 답변했었던 건 뭐라고 답변했었어요? 방향이 좀 잘못되긴 했지만 내가 자격증 공부는 열심히 했고 학사 과목들을 좀 재무회계를 꼼꼼하게 들었다. CR도 안 먹혔죠. 올해 하반기에 30개 넘게 썼습니다. 올해 하반기 네. 그중에 면접은 몇 개? 그 중에 절반은 서류 합격을 했었던 것 같고 면접을 갔던 거는 이제 일정이 겹치다 보니까 제가 대형사 위주로 서류 합격한 곳들을 추려서 갔습니다.
사실 제가 면접에 가보니까 스펙적으로는 저보다 뛰어난 사람들은 정말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가 그분들과 같이 면접을 볼 수 있었던 이유는 자소서에 확실히 좀 절실함이랑 내가 이 회사에서 어떤 고민을 하고 있고 어떤 자산군을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관심도를 확실히 좀 높였던 것 같아요. 회사 홈페이지나 아니면 이제 더벨 같은 사이트에서 회사 관련된 뉴스레터들을 정리했고 그 이야기들을 좀 다루면서 저의 의견을 제시하니까 아마 서류 검토하시는 분들이 긍정적으로 봐주시는 게 아닐까. 좀 약간 회사에 좀 로열티 같은 것들을 좀 지금 그렇죠.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체 쪽에 지원할 수 있는 회사가 많은데 굳이 왜 이 회사를 지원하는지에 대해서 좀 더 파고들었던 게 유효했습니다. 그 방향성은 대체 투자 자산 내에서도 그 회사에서 다루는 특정 자산군에 대한 이해도 아니면은 회사에서 운용하고 있는 펀드가 현재 어느 단계에 와 있고 어떻게 운용이 되고 있는지 이 정도 단계까지 어필을 하면은 확실히 좀 로열티가 부각이 되는 것 같아요. 회사 홈페이지는 꼭 들어가 보시고 거기서 부문장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운용력 분들이 어떤 자산군에 투자를 하시고 계신지 이제 관련된 딜을 찾기가 어려운데 더벨이라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국내 대체에서 형사되는 딜들은 대부분 다 더벨에 이제 실립니다. 이 딜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고 경과가 어떻게 되고 있다. 그런 것들을 확인을 하면 아무래도 정보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알고 그걸 30개 그렇죠. 근데 이게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처음에 자소서 틀을 잘 잡아주시면은 적용하시는 거는 그렇게 시간이 많이 안 걸리실 겁니다. 생각보다. 자소서를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쓸 수 있다 생각하는데 나열식이나 이제 사례형 이런 형태로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나열식으로 쓰시는 분들이 계시다면은 꼭 자기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을 수치화해서 구체적으로 쓰셨으면 좋겠어요. 증권사나 운용사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투자 쪽의 분야에서 일을 하시다 보니까 그런 숫자, 랭킹 이런 것들을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일단 저 같은 경우는 투자자산업용사가 없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왜 투운사가 없느냐 이 얘기는 좀 자주 들었어요. 왜 CFA부터 먼저 공부했느냐, 투자자산업용사 빨리 따라 이런 직원까지도 들었을 만큼 자격증 공부하실 거면 꼭 투운사 하십시오. 그거는 이제 가슴이 아프더라고요. 내가 CFA에 들인 돈과 이런 것들에 비해서 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왜 이제 우리 회사에 이 직무에 지원을 했느냐는 꼭 물어보셨던 것 같아요. 특히 1차 면접에서 많이 물어보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회사에 대해서 좀 많이 알아가셔야 돼요. 엄청 큰 사이트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네요. 그 용지를 이제 주시고 거기에 이제 대체 관련 이제 이슈되는 기사들을 몇 개 주신 다음에 발표를 해야 했던 그런 면접이 있었습니다. 이제 기사를 읽고 주어진 질문들에 대해서 이제 작성을 해서 발표를 해야 되는데 그 면접이 생각보다 재밌었습니다. 주어진 시간 안에서 본인이 알고 있는 인사이트나 정보들을 최대한 끌어낼 수 있었던 면접 프로세스여서 그게 제일 인상 깊었고 재밌었어요. 딴 걸로 판단 안 하고 아는 걸로 그쵸. 판단하니까 그냥 진짜 아무런 프레임 없이 네가 아는 거 얘기해봐라. 프론트를 준비를 한다면 어떻게 보면 외향적인 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좀 사례를 들어서 구체적으로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저도. 브라질에서 좀 문화적 장벽을 허물면서 좀 융화되었던 그 사례를 꼭 들었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좀 언어도 다르고 문화권도 다른데 다양한 문화의 친구들과 사귀고 좀 융화되었던 것 이런 것들을 통해서 좀 제가 적응력이 좀 빠르고 환경의 변화에도 빠르게 적응할 수 있다는 걸 어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자소서에 이제 일부러 궁금증을 유발하는 그런 내용을 넣었을 때 그 관련된 내용을 질문해 주셨을 때 너무 고마웠어요. 내가 답변을 할 수 있는 질문을 거기다 써놓은 건데 그런 것들 질문해 주시는 분들은 항상 좀 고마웠죠. 어떻게 읽어요? 뭐 특정 전략이 있다거나 아니면 요즘 대두되고 있는 투자 방식, 뭐 펀드 운영 방식이 있다면은 그거를 좀 써놓고 튀는 거죠. 키워드 형식으로 좀 넣어두면은 이제 면접관들이 검증을 하는 거예요. 너 이거 무슨 내용인지 알고 쓴 거니? 했을 때 이제 안다는 걸 확 티를 내주면은 좋아하십니다. 대체 투자가 워낙 핫한 분야다 보니까
학벌 좋은 분들도 당연히 많이 지원을 하시고 그거는 이제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본인이 좀 그런 거에서 학벌에 아쉬움을 느끼더라도 바꿀 수 없는 거에 대해서는 아쉬움을 가지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고등학교 때 열심히 했던 거를 보상받는 거는 사실이지만 그 대학교 생활 안에서 충분히 그런 걸 커버할 수 있는 역량 개발할 기회는 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더 많은 인턴 기회나 직무에 대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포커싱을 한다면은 금융권에 계신 분들도 면접 기회는 부여하고 공평하게 기회는 주신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학벌에 의식하지 마시고 본인이 이 대체투자 공부를 하고 싶고 이쪽 분야에서 업무를 하고 싶으시다면은 도전을 끝까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